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산전기학원에서 전기기를 담당하고 있는 이승원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변압기에 대한 예제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데요. 1차 전압이 6900V 1차 권선을 3000번 감고 권수비를 20으로 놨을 때, 권수비를 20으로 놨을 때, 자, 변압기가 60Hz에 사용할 때 철심의 최대 자속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문제네요. 자, 우선 교류에서는 유기전력 공식이 4.44 F 파이 N 이렇게 정리를 내릴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자속은 최대 자속이 되면서 자, 여기서 지금 유기전력을 자, 6900V라고 줬고요. 자, 그다음에 4.44 상수고 주파수는 60Hz 나왔네요. 자, 권수가 지금 N이 나왔는데 자, 1차 권수 바로 줘줬습니다. 3000으로 바로 줬네요. 그렇다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최대 자속을 바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4.44. 자, F는 1, 2가 같고요. N과 E가 자, 1이면 1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자, 1차 전압 주고 1차 권선을 줬기 때문에 식을 바로 대입하면 계산이 되겠습니다. 6900 나누기 4.44 주파수 60 권수 3000.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최대 자속이 8.63에 10의 마이너스 3승 웨버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공식 하나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교류에서는요. 모든 유기전력 공식을 이 공식을 씁니다. 4.44 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4.44 폼. 다음 단상 변압기가 있다. 전부하에서 2차 전압은 115V고 전압 변동률을 2%로 줬을 때 1차 단자 전압을 구하시오. 권수비가 20입니다. 자, 그러면 전압 변동률에 대한 문제인데 이 전압 변동률을 적어 보면 전격 전압분의 무부하 단자 전압 빼기 전격 전압입니다. 곱하기 100. 자, 그럼 전압 변동률이 됐죠. 이 식을 이용해서 무부하 단자 전압을 계산을 해보면 1 플러스 전압 변동률 곱하기 전격 전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1차 단자 전압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1차 단자 전압을 구하려면 당연히 1 플러스 전압 변동률에 1차 전격 전압이 있어야 되고 지금 문제에서는 2차 전압을 줬기 때문에 권수비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전압 변동률에 AV2N이 필요하겠죠. 이걸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괄호 1 플러스 전압 변동률이 2%니까 0.02로 들어갑니다. 권수비가 22죠. 곱하기 2차 전압이 115V입니다. 이대로 그냥 계산하면 1차 단자 전압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2346V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구나.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 다음 23번. 변압기의 무부하 시험과 관계가 있는 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죠. 자, 무부하 시험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무부하 손실에 해당하는 철손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무부하 상태이기 때문에 여자 전류난 또는 여자 어드미턴스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무부하 특성으로 나왔을 때는 바로 이러한 특성 값들을 우리가 다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부하 시험과 관계가 있다면 철선, 여자 전류, 여자 어드미턴스 또는 뭐 여자 컨덕턴스라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이런 걸 찾아줘야 된다 이 말이죠. 따라서 관계가 있는 건 여자 어드미턴스가 정답이 된다. 다음 문제입니다. 변압기에 사용하는 절연유가 갖춰야 될 성질이 아닌 것. 자, 절연유를 왜 사용하죠? 그렇죠. 절연 강도를 보강하기 위해서다. 절연 강도 또는 절연 내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죠. 자, 이걸 키울 목적으로 우리가 절연유를 사용하는데 자, 성질이 아닌 걸 찾으라 그랬어요. 자, 절연 내력은 커야 됩니다. 이 말이죠. 인화점. 자, 불이 붙는 점은 높아야 불이 덜 붙겠죠. 불이 안 날 수 있다. 유동성이 풍부해야 됩니다. 예, 점도가 작아야 된다 이 말이고 비율이 커서 냉각 효과가 커야 됩니다. 맞는 얘기죠. 응고점은 높은 게 아니고
낮아야 됩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이 절연유의 절연 강도 또 절연 내력을 우리가 크게 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7번. 자, 1차가 300V일 때 2차가 110이라고 했는데, 자, 수정할게요. 이 전압은 3300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자, 1차 전압을 3300일 때 2차가 110V다라고 한다면 이제 건수비가 나온 겁니다. 건수비가 결국은 110분의 3300이니까 30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거죠. 주상 변압기를 극성 시험하기 위해서 그림과 같이 접속하고 1차 측에 120V를 가했어요. 그때 이 변압기를 감극성으로 하면, 감극성이라는 얘기는 요 단자를 플러스로 하고 이 단자도 플러스로 할게요,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압기의 지시값은 얼마가 될까요? 자, 이 전압기를 지금 요 1차 단자와 2차 단자 사이에 걸었기 때문에, 자, 이 전압을 V1이라고 하고 이 전압을 V2라고 한다면 이 전압기에 나타나는 전압은 감극성이라고 그랬죠. V1-V2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중요한 건 2차 측 전압 V2가 지금 얼마가 나옵니까? 이걸 구해야 되는데요. 2차 전압은 건수비를 이용해 가지고 결국은 A분의 V1입니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V1 전압이 120V를 가했을 때 이랬으니까 120V를 가게 된다면 건수비 30으로 나눴을 때 이게 4V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압기에 나타나는 지시값은 얼마가 될까? 자, V1에서 V2를 뺀 요 값이 나올 때가 감극성이니까 120V를 1차에 가했고 2차에는 4V가 나타나니까 결과적으로 116V의 전압이 전압기의 지시값으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라는 거죠. 자, 감극성일 때는 이렇게 되지만 가극성일 때는 어떻게 되죠? 당연히 더해줘야 됩니다. 124V가 될 수 있다라는 조건 함께 기억하시고요. 다음 29번. 전부하에 있어서 철선과 동선의 비율이 1대2다. 자, 그러면 철선과 동선의 비율을 1대2로 놨으니까, 자, 1을 우리가 철선으로 놓고, 자, 2를 동선으로 놔요. 철선을 우리가 PI라고 쓰고 동선을 PC라고 쓰자, 이 말이죠. 자, 이럴 때 효율이 최대가 되는 요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 변압기의 효율 공식입니다. n분의 1 부하일 때의 효율 공식은요, 출력의 n분의 1에 플러스 철수는 부하율과 상관이 없습니다. n분의 1 부하율의 제곱에 관계가 있는 게 동선이죠. n분의 1의 p 출력을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게 효율 공식인데요. 이 효율이 최대로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바로 여기서 철선과 동선이 같아야 합니다. 이거죠. 자, 부하율이 주어질 때 동선은 n분의 1 제곱 PC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되고, 자, 그렇다면 지금 철선과 동선의 비율을 1대2로 놨으니까 철선은 우리가 1이고 동선은 2로 적용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부하율은 몇 프로입니까? 이걸 구하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n분의 1이 얼마입니까? 이걸 구하라는 얘기니까 n분의 1은 PC분의 PI다라는 얘기예요. 루트 씌워주면 되고, 동선은 2로 놓고요. 철선은 1로 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0.707이 나오게 됩니다. 자, 퍼센트로 물어봤기 때문에 70.7% 대략 10%가 된다.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39번. 다음 중에서 변압기의 병률운전 조건에 필요하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자, 변압기 병률운전도 중요합니다. 그죠? 변압기 병률운전 조건은 극성이 같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전격 전압이 같아야 됩니다. 건수비도 같아야 됩니다.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같아야 됩니다. 자, 퍼센트 저항과 퍼센트 리액턴스의 비가 같아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변압기의 병률운전 조건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량은 상관이 있다 없다? 용량은 상관이 없다. 그렇죠. 자, 극성이 같아야 됩니다. 용량은 상관이 없고요. 권수비 같아야 되고 전격 전압 같아야 되고요. 저항은 리액턴스의 B가 같다면 퍼센트 저항과 퍼센트 리액턴스의 B도 같아질 겁니다.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같아야 됩니다. 이런 특성이죠. 그래서 자, 필요하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용량은 상관이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같은 권수의 두 대의 단상 변압기 이상 전압을 얻기 위해서 스코트 결선을 했다. 자, 이 스코트 결선이라는 건 우리가 다른 말로 T 결선이라고도 하죠. T 결선. 자, 이때 T자 변압기의 권수는 전 권수의 어느 점에 채택해야 됩니까? 라는 문제죠. 자, 이 T자 변압기의 권수를 어느 정도로 조절합니까? 그렇죠. 바로 2분의 루트 3 지점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86.6%가 되는 지점에 권수를 정해주는 거고, M자 변압기에는 바로 2분의 1 지점이죠. 2분의 1 지점. 자, 그래서 2분의 루트 3과 결국은 2분의 1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직각으로 크기가 정리되면서 바로 이상전압을 공급할 수 있는, 이상전압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변압기 결선을 우리가 T결선 변압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T자 변압기의 권수, 탭이 어느 정도에 잡힙니까? 그러면 2분의 루트 3. M자 변압기 탭은 얼마로 정합니까? 2분의 1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정답은 2분의 루트 3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1번. 단권 변압기의 3상 결선에서 델타 결선일 때 중요합니다. 키워드죠. 1차측 성간전압 V1, 2차측 성간전압 V2일 때 단권 변압기 용량과 부하 용량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단권 변압기 용량을 우리가 자기 용량이라고 그러죠. 자기 용량. 이 자기 용량과 부하 용량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자, 기본식이 고압측 전압에서 고압측 전압 마이너스 저압측 전압 이렇게 쓰는 것이 일반적인 자기 용량과 부하 용량의 비율을 표현하는 식이죠. 자, 이렇게 쓰는 것은 단상, 그 다음에 3상이면서도 무슨 결선? Y 결선일 때는 이 공식을 모두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V결선이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V결선은요. 이 식 그대로 적고요. 여기다가 루트 3분의 2를 곱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문제가 델타 결선으로 나왔죠. 델타 결선일 때는 바로 문제 조건식에 주어지는 2번 공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기 용량, 변압기, 단권 변압기 용량하고 부하 용량의 어떤 비율을 찾으라는 공식. 자, 1번 변압기 단상이나 3상 Y 결선일 때, 그 다음에 V 결선일 때 이 공식 그대로 적고 앞에 계수 루트 3분의 2 들어갑니다. 델타 결선일 때는 보기 2번의 공식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발전기 또는 주변압기의 내부 고장 보호용으로 가장 널리 쓰고 있는 게 뭐냐? 출제 잘 되죠? 딱 보면 알겠죠? 비율 차동 계정기. 자, 비율 차동 계정기가 안 나오면 바로 부후 홀즈 계정기도 정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발전기 주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용으로 쓰는 계정기는 차동 계정기, 비율 차동 계정기가 정답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